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인데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면 다주택자도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로써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금 출구를 찾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향후에 추가 규제 완화가 기대되고 있는 데다가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에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에 대한 올바른 시그널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벌써 4월입니다. 그렇죠. 올해 1, 2, 3월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답답하게 좀 꽉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4월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떨까요? 1, 2, 3월, 2월 달에 서울시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됩니다. 600, 700건 정도밖에 안 됐고 네. 3월 달에 3월 중순까지의 수치를 본다 하더라도 3월 달 거래량이 한 1200, 300건, 1500건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모든 어떤 매수자나 매도자 측에서는 모두 다 관망세로 지금 돌아선 모양새고요. 4월 달 들어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인수해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 그리고 발표돼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고로 집값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반기에 저조하게 하반기에는 반등의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월의 첫날 부동산 시그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남은 상반기를 또 이번 4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속 시원하게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출발하죠.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6987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송파동 117-16번지 파크 쉐르빌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자,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송파구야 워낙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 빌라, 특히 다세대나 빌라의 아파트 대체에 대한 어떤 상품에 있어서의 투자, 요즘에 많이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아예 우리가 얘기하는 썩빌, 오래된 빌라들을 가지고선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투자, 재개발 투자의 하나의 상품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배후 수요가 확실하게 있고 또 교통 인프라 그리고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이주 수요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전망성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송파구에 있는 빌라. 자, 보시는 대로 석촌역에서 약 450m 직선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오금역에 한 1km, 그리고 위쪽으로 2호선 잠실역 쪽으로 한 1.3km 떨어진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상세 정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빌라의 명칭이 나오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20세대로서 6층 건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평수대를 볼까요? 자, 분양 면적, 전용 면적이 8.6평부터 7평대 6평대까지 1.5룸부터 한 2룸까지 구성되어 있는 면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분양평수 10평, 2룸으로 보여집니다. 전용 8.28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021년도 중반에 거래 금액이 3억 1천만 원, 전세가 3억대로서 3억대에 아직 3억대에 지금 매수가가 매매가 형성되어 있는, 전세가도 3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갭에 있어서는 좀 근소하게 지금 작게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갭의 형성이 좀 작은 거는 뭐냐면 또 주요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교통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어떤 직장인 배우 수요가 좀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본 다세대나 빌라를 문의 주실 때는 이 빌라가 전망에 있어서 향후 그럼 아파트까지 재개발이나 정비사업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이 지역인 만큼 전반적으로 노후도를 봤을 때 본 빌라 같은 경우는 아직 상당 시간 재개발이나 어떤 직접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빌라로서는 안 보이고요. 자, 한번 건물을 잠깐 볼까요? 자, 보이는 대로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본 다세대로 지금 보여지고요. 주변에 지금 멀리 보여지는 아파트,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지금 다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를 해서 보겠습니다. 축소를 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주변에 본 다세대에 있어서 배우 수요, 저는 여기다 중점을 두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상담주인 다세대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비 사업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부터. 지금 본 다세대가 위치한 바로 인근의 한양 1차, 한양 2차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바로 또 인근에 미성맨션, 그리고 삼익맨션이 재건축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국내 최초 수직중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 성지 아파트의 배우 수요까지, 이주 수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는 지금 가락 금호 리모델링과 가락 우성 1차의 재건축까지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억대, 3, 4억대의 저렴한 어떤 가격대가 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지고 가신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까지 그 수혜가 이어지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수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끝번호 937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곳에 작은 빌라를 두고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후에 몇 년까지 팔아야 세금이 없나요? 3년 안에 팔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2주택자인 상황이고요. 보유하고 있던 빌라가 지금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상담을 해보니까 네. 제가 코로나로 격리 해제된 데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면서도 제가 좀 약간 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의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상담을 할게요. 천천히 하셔도 예. 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종전주택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언제 매수를 했고 어느 지역이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텐데 제가 볼 땐 제가 설명해 드린 걸 가지고 본인께서 정확한 답을 좀 찾아보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기 과열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종전주택을 투기 과열지구에 남겨놓고 어느 비규제 지역인지 아니면 규제 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사를 했는데 그러면 투기 과열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일단은 먼저 현재 지금 2022년도 3월 말까지 오늘까지 4월 1일까지 현재 지금 규제 지역이 지정된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15개 구와 세종특별시로 인해서 16개 지역이 현재 투기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9개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의 지역이 현재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까지 해서 내가 지금 명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광주 그리고 경상도까지 지금 지역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본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보시는 대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기존에 지금 투기 과열지구 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요 1년 이상 경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조건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1번 조건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투기 과열지구로 했었으니까 2년 거주가 필히 돼야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칙적으로는 신규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동일하게 이동했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따라서 1년, 2년, 3년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그리고 종전주택이 투기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어느 지금 연도 안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종전 A주택과 신규 B주택 같은 경우에 동일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했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날짜를 봐야 됩니다. 2018년도 9월 13일 9.13 대책 이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자, 2019년도 12월 16일 12.16 대책 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했다라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그 안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죠. 지금 2018년도 9월 14일 이후 취득해서 20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2년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를 하고 전입을 하고 등등의 어떤 조건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이었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한 내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정이나 비조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3년으로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규제지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기간 안에 매수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 언제 주택을 매수했고 또 어디에 주택을 매수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날짜로 따져본다면 2018년 9.13 대책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이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좀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궁금한 내용들 생기실 텐데요.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728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GTX-A 대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토당동 대림 2차 아파트입니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GTX 대곡역이 GTX라는 호재가 들어오면서 몇 년 전부터 쭉 계속해서 들썩였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아볼까요? 현재 지금 교통 호재, 현재 3호선과 그리고 현재 지금 경의중앙선이 제곡역에 지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서해선과 GTX-A 그리고 고양선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역세권인데. 청량리역이 10개 노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긴 5개 노선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 호재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곡역 주변으로 대곡역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주변의 간접적인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본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토당동 대림 2차 아파트입니다. 자, 640세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97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5년차, 26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222%, 건폐율 24%고요. 평형대를 좀 볼까요? 자, 25평과 32평 두 가지 평형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5평대가 5억 3천이 지금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 32평대가 6억 5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간적인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32평 같은 경우에는 7억대 초반까지도 좀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 이상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3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현재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노선이고요. 기존 노선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TXA가 개통이 한 2024년에서 25년 정도 제가 볼 때는 개통을 지금 대곡역에 쓴다고 보여진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뭐냐면은 서해선이 서해선 일산 연장 그리고 대곡 소사선까지도 연장이 되는 이 서해선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양선 6호선에서 세전역에서 들어오는 고양선이 들어서는 5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대곡역입니다. 자, 대곡역에서 거리가 가장 인접해 있는 대림 이 편한 세상 지금 대림 2차 아파트인데요. 좀 중국 연수를 주변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입주 시기를 좀 볼까요? 자, 본 주변 아파트들 보시는 대로 지금 2020년 전반적으로 지금 분양 신축 아파트들도 있고요. 주변에 보면 2005년도, 2004년도, 2000년대 초중반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도 요 아파트가 가장 지금 역사와 근거리에 있지만은 97년도로서 입주 시기가 가장 빠른 아파트로서 노후도가 좀 더 진행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교통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최근거리에 있고요. 단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노후도가 되었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이 개발 호재에 의한 상승분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단 매도 타이밍을 꼭 잡으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GTX-A 노선이 정차하는 시점 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개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입니다. 이 교통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더 받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이 GTX-A 노선과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GTX-A 노선이 준공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42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홍천군 화촌면 구른리 459-1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좀 불편해서 매도를 할까 하는데요. 시세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토지에 대한 문의고요. 홍천군 화촌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토지를 조금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전망 어때요? 일단 뭐 시세도 여쭤보셨고 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토지 지금 상담이 참 오랜만이에요. 그런가요? 오랜만이에요. 일단은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리적인 위치부터 홍천군 구룬리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동홍천 IC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홍천군 번화가 시내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소재한 토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의 한번 속성을 좀 볼까요? 개별 속성을. 자, 구룬리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이 약 205제곱미터. 약 한 60평 남짓 되겠네요. 지금 개별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53,200원이니까 2021년도 1월부로 약 17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생산관리 지역,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관리 지역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지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80% 이하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용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본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자, 지적도를 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생산관리 지역에 지금 도로가 위치한 게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고, 현재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지라고 하는데 건축물을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이 앞쪽에 도로와 본 토지와의 앞쪽에 지금 타인 토지, 본인 토지 같지는 않은 토지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신축을 들어갔을 때 과연 토지에 대한 도로 확보가 가능할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 도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 62평, 그리고 연면적이 24평 정도 나오는 단층짜리 2002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단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거를 지금 단가로 한번 볼까요? 바로 붙어 있는 460전이 2011년도에 10년이 넘은 금액이죠. 한 7만 원 정도에 거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거래가가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자, 그러면 건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건물을 요 위에 있는 건물 같은데요. 이렇게 길이 있고 올라가서 지금 보여지는 게 요 집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요 집으로 단층짜리 건물로 62평에 연면적 24평짜리 건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세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지금 보시는 대로 344번지가 대표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344번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지금 본 토지부터 한 450m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2019년도 11월경에 거래된 금액이 평당 102만 원 정도에, 그리고 건축물도 적별도로 져가지고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토지, 구름리 토지 같은 경우에, 시청님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전후해서 거래가가 형성되면 좀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매도를 고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어떤 부동산 아니면은 자제분에게 좀 의뢰를 해서 자제분들이 좀 직접 움직여서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개발을 해놓으신 상태지만은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 확보와 그리고 좀 더 내가 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홍천 군청 건축가에다가 한번 건축 심의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본 토지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번호 348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서울 암사동 삼성광나루 33평형에 2년 동안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울시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보유냐 매도냐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매도를 한다고 하면 대안은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주신 분들 중에 네.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만 가지고선 내가 대안책 없이 매도 전략을 핀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실거주니까. 그래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물건에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 시점에서 이 물건을 매도하는 게 맞는지.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점이 뭐냐면 네. 실거주를 2년 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한 4, 5억 정도가 올랐을 겁니다. 매수 시점보다. 그럼 그런 어떤 양도 차익을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는 게 맞냐? 매도하면 그 다음까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랑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질문 들어온 내용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암사동 삼성 광나루 아파트입니다. 자, 세대수는 490세대고요. 2002년도 11월에 지금 준공이 완료돼서 21년차, 20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395%고요. 지금 30평대라고 왔었네요. 33평대 12억 8천. 지금 23평부터 61평대 아파트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많은 세대수인 220세대. 지금 매매가가 12억 8천 정도 되니까 13억이 좀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호가는 나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2019년도라고 했죠. 2019년도 한번 볼까요? 금액대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액대가 지금 시점보다 한 4, 5억 정도가 저렴한 시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판단이 들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전에도 제가 뭐 신혼부부들이나 그 아파트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선사 현대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한 2, 3년 전에 많이 해드렸던 내용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많이 금액대가 많이 올랐죠. 제가 예전에 24평을 그때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설명드렸을 때가 이 아파트가 그때 한 7억 정도, 7, 8억 정도의 아파트가 현재 지금 11억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 뭐냐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사 현대 아파트와 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본 의뢰하신 물건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선사 현대 아파트로 2000년도에 지금 준공이 완료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고요. 자, 세대수를 좀 볼까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490세대, 그리고 그 선사 현대 같은 경우는 2,900여 세대입니다.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그러면 용적률도 한번 직접적인 호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395, 394로서 대부분 지금 300% 동일한 비슷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암사역에서 지금 이어지는 별내선 연장선, 지금 연장선으로 선사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책을 가지고 여기보다 더 괜찮은 그리고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선 접근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지금 시장 부지기만을 가지고선 내가 판단했을 때는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걸로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보유를 하시라. 단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내가 원하는 물건과 함께 비교하면서 잡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와 함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가운데 조금 더 차분하게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끝번호 87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새 정부에서 한시적 양도세를 완화한다는데 향후의 부동산 하락 전망으로 지역에 따라서 매도 또는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2019년 11월에 노원구 중계 무지개 아파트 25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재건축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 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님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 가운데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의 전망은 어떨까요? 어제 인수위에서 현 정부에게 당장 시행을 하자. 시행령을 고쳐라. 네. 그렇지 않으면 현 인수위 그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들어서는 5월 10일 이후부터 바로 다주택자 중과 배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원래는 2년이었죠. 1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일단은 우리 그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저도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년보다는 1년, 어차피 목적이 공급 물량이 신규 물량이 나오는 게 지금 더디고 있으니까 일단 민간 물량에서 공급 물량을 좀 가져오기 위한 그 하나의 대책이라고 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 여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메이크업실에서 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그 저를 메이크업해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무주택자인데 네. 박탈감이 든다. 그 부분도 네. 저는 분명히 현재 정책을 피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 과연 지금 한 800만 정도의 무주택자 분들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 물량을 민간 물량이 나오기 위한 하긴 방택이라고 하지만 네. 그간 이제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뭔데? 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질문 주신 게 일단은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이 남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정밀 안전진단을 과연 현 정부, 현 당선인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재건축에 어떤 단순화시키겠다,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좀 더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32년 차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연도에 지금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193%, 건폐율 1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쯤 노원구 이쪽 지역, 도봉구 이쪽 지역이 뭐냐면 현재 지금 일기 신도시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지역의 특별법을 강구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리모델링도 좀 더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용적률에서 상향을 더 시켜가지고 재건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라고 지금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권에 일기 신도시와 지금 준해가지고 준공되는 아파트들 특히 여기 중계동, 노원구나 도봉구의 지역들의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측하고런데 전반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정해지면서 이렇게 같이 연도수가 비슷한 중국 연도수가 비슷한 아파트들에 있어서의 어떤 재건축 완화에 대한 규제까지도 완화까지도 어떤 정책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중계역에서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지금 평수대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17평부터 25평대까지 현재 지금 보고 계신 분만 실시간 보고 계신 분만 지금 90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호재가 있는 아직은 따끈따끈한 많이 진행은 안 됐지만 따끈따끈한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단지다 보니까 아래쪽에 지금 무지개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중계 그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경남 아파트와 롯데 상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계 건영 아파트까지 중계역을 기준으로 해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주변에 입주 시기가 지금 90년도, 91년도, 89년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세대수 보겠습니다. 세대수. 지금 보시면 700세대부터 1800세대, 2400세대, 3400세대, 여세대로 굉장히 대단지와 소단지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적률 볼까요? 그러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191%부터 224%, 103%, 242%로 대단지다 보니까 용적률까지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또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뭐냐면 본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현재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밀안전 진단 끝나고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한번 전반적인 어떤 시세의 흐름을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그쯤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서 내가 좀 더 가져갈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 호재를 안고 있으면서 관심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이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첫 단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좀 다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924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양주 회천지구 대광로제 비양 아파트 34평이 4억 1천만 원에 청약 당첨이 됐습니다. 6월경에 정계약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은 먼저 청약을 당첨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망 문의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양주 회천지구의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 청약 2차입니다. 3차. 3차에서 지금 사전 청약 파주 운정에 우미린 아파트와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사전 청약 나왔을 때 뭐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1차보다 1,000만 원 정도 같은 평수가 1,000만 원 비쌌는데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그다지 비싼 아파트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주변의 시세를 대비했을 때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6월경에 정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발표는 6월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11월 날로 본청약이 지금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 시기도 현재 지금 2023년 7월 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은 한 달 정도는 좀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본청약을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 통장을 썼다 안 썼다 쓴 겁니다. 네. 공공 사전 청약은 내가 아직 청약 통장을 쓰질 않은 거지만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전 통장을 먼저 활용한 거로 보기 때문에 본 11월 달에 본청약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주변 시세를 가지고선 하셔야 된다는 한번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526세대인데 사전청약에서 502세대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당첨되신 거고요. 자, 보시는 대로 110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에 있어서 거의 한 40대 1,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입니다. 자, 분양가가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억 1,500 정도 나와 있고요. 주변 시세를 좀 볼까요? 주변 시세를 보신다고 하면 덕계역이죠. 여기 덕계역 지금 바로 아래쪽에 지금 프루지오 아파트가 33평대 아파트가 3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3억 9천. 이거 연도수를 좀 볼까요? 입주 시기가 2006년도에 건축된 아파트가 현재 지금 3억 9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양주 덕계 범양 2단지 아파트 4억 1천이고요. 4억 1천이고 바로 밑에 34평짜리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 5억 6천에 분양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 2단 양주 회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보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좀 비싸게 나왔다 해서 약간 뭐 가격적인 게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주변 시세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나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좀 이 정도 금액대에 형성이 될까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어디랑 양주 회천지구는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면 양주 옥정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양주 옥정과. 뭐 호재도 있죠. GTX 신호선이 양주 덕정역부터 지금 수원까지 내려가는 호재까지 뭐 바로 덕계역에 쓰는 건 아니지만 한정거장만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GTX 신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은 옥정 신도시에 최근에 지어졌고 현재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양주 옥정 더 대박 노블랜드를 보겠습니다. 자, 33평 아파트고요. 1400세대. 2021년도 1월에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약 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가 지금 33평대 아파트가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6억 5,600까지 현재 7억이 넘어 있는 거래가가 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여기도 지금 7호선 연장선 지금 들어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바로 지금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존의 교통 그리고 GTX 신호선 이용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더 양주 회천지구의 가격대가 앞으로 형성된다고 하게 되면 양주 옥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우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본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부분 축하드리고 일단은 본 청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제가 볼 때 무방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는 3028번입니다. 안산시 본호동 신안 2차 63평입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건축까지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자,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평수도 63평이면 꽤 큰 평수인데요. 재건축에 대한 전망 어떤가요? 재건축. 여기는 재건축도 봐야 되지만 뭘 봐야 되냐면 안산시 상록구역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있죠. GTX-C. 금정역에서 수원역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GTX 신호선이 상록수역까지 온다는 아직까지 본 사이트 지도에서는 지금 그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상록수역 뒤쪽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숨겨볼까요? 자, 보시는 대로 주공 아파트부터 월드 아파트, 상록수 태영, 그리고 신안 2차 우성, 그리고 한양 신안 1차까지 상록수역에 지금 GTX 신호선의 호재를 품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현재 지금 이 지역에 매도 물건을 알아보시게 되면 물건이 없을 겁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신안 2차 아파트에 제가 볼 때는 용적률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용적률 때문에. 현재 지금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가장 앞쪽에 있는 상록수역 앞쪽에 있는 월드 아파트입니다. 그 뒤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진행에 대한 거는 아직 미진한 단계인데 주변에 지금 여기 그 월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용적률이 700%가 아니라 128%입니다. 128%에서 여기가 지금 이 지역 내가 지금 280% 이하까지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안산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280%에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안 2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용적률이 274%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건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차기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인 완화 내용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 발표 내용,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가지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뭐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GTX 신호선이 바로 집 앞에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도 제가 볼 때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지역 내 이 아파트들의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평형대의 아파트긴 하지만은 좀 더 가져가시면서 GTX 신호선의 어떤 착공, 그리고 완공, 그리고 플러스해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기 정부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부분도 지켜보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상록수역에서 또 GTX 신호선이라는 호재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끝번호 8769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하남 풍산 아이파크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갈아타기 전략이고요. 강동구에서 하남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도 강동구는 서울이고 하남시는 경기도인데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 전략은 어때요? 대단지죠. 자, 제가 그 다음 어떤 구분해서 어떤 상세 정보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입니다. 경기도입니다. 하남입니다. 자, 상일 그 고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00세대가 거의 5,000세대의 4,900세대 아파트입니다. 4,930, 4,900세대 넘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준공 연원수가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19년도입니다. 19년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가격 상승 탄력성 같은 경우에 그간 그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아파트, 19년도부터 많이 오른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자, 주변의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9호선입니다. 9호선 연장 등이 있습니다. 자, 하남 시청역,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본 하남에 지금 하남 풍산 아이파크가 1단지와 5단지가 있습니다. 5단지보다는 제가 볼 때 1단지 아파트를 눈여겨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세대, 686세대고요. 686세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입니다. 자, 하남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향후 지금 아래쪽으로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3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자, 호재 3호선 연장, 교산 신도시. 그렇지만은 19년도 신축,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서울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탄력성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주하시는 것보다 그대로 서울권에 머무르시는 게 좀 더 자산관리 측면에서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완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억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